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들이 많을 건데, 일단 저는 목동에 있는 수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진명요고, 요번에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에 본 진명요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분석 자료를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봐볼게요. 자, 이게 진명요고 조금 시험지입니다. 뭐 학생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정보를 공유를 해보자는 거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험지에서 뭘 물어보는지 좀 알아두면 여러분이 다른 시험을 볼 때 좀 도움이 되겠죠. 한 번씩 볼게요. 먼저 1번 문제 보면은, 그쵸, 이런 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극한 문제, 뭐 이런 거 당연히 나올 거니까. 부정형 극한. 그리고 간단한 뭐 극한값 문제,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이값 정리에 대한 문제고, 4번은 이게 진입한다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는 꼭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에서도 또 이제 사이값 정리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에 대한 관계,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앞장이기 때문에 평이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서는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학교가 시험 범위가 극대극소까지였어요. 이제 그래프 분석해서 방정식, 부등식 푸는 문제는 안 나왔고, 극대극소 개념까지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접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미분 가능성에 대한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단 실제로 문제 풀 때는 8번 같은 문제는 그냥 대입해서 연속성 보고, 미분에서 대입해서 그냥 미분 가능성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뭐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일단 앞에 두 장에서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연속성에 대한 문제, 그렇죠? 10번 같은 문제는 유명한 형태예요. 치환해서 보는 문제죠. 뭐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전공법으로 풀었네요, 이 친구는. 그래서 연속성, 뭐 미분 가능성 쪽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특이한 점은 없고, 이 학교에서 부교재로 수능 특강을 써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형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뒤쪽에서 이제 객관식이 14번이 마지막 문제인데, 14번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변별력을 준 거라고 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제 생각인데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디귿에서 롤의 정리 얘기를 정확하게 물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예, 시험 범위를 극대극소까지로 제한을 한다면 정리가 세 종류가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처음에 이제 사이값 정리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보면 평균값 정리 생각하느라고 롤의 정리 잘 생각을 못 하잖아요. 디귿이 롤의 정리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이 함수가 형태로 봤을 때 gx가 지금 기함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g0가 0이라는 거랑 마이너스 2루트랑 2루트에서 g가 함수값이 0이라는 거 가지고, 예, 중간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점이 반드시 존재하리라는 롤의 정리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제일 못하는 게 롤의 정리예요. 그냥 맹점을 노려서 변별력을 그냥 다소 확보한 문제. 이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 13번 문제는 유명한 기출이죠. 기출 문제인데, 예, 모의고사 기출도 썼던 수능 기출인가요? 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별로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는 사실 이제 형태 변형보다는 로피탈의 정리로 끌고 가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도 이제 학원에서 다 배웠고 일부 학교에서도 다 알려주고 있는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께서 실질적인 수능 점수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학교 학생들은 많이 생각하신 출제라고 보여지네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수행평가 점수 배분이 많기 때문에 서술형은 없어요. 전부 이제 단답형으로 돼 있고, 이것도 문제 출제 형태가 수능 형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변별력이라고 할 문제가 제 생각에는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이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 같고, 음, 여기서 4번, 5번, 6번 정도가 어느 정도 변별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4번 문제에서는 아마 이제 1대2
예, 3차 함수의 접선을 그렸을 때 변곡점과의 관계 1대2 이걸로 이제 끌고 가면은 훨씬 간편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5번하고 6번이 다소 이제 문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관식 5번에서는 이제 그래프 형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주관식 6번에 대해서는 예, 이제 고난도 연속성 문제의 모든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조건이 굳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예, 문제 완결성을 이용해서 필요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포인트만 잡고 풀고 가면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한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는 총평은 이따가 이제 제가 문제 풀이로 주관식 5번이랑 6번 그리고 객관식 14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이 부분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총평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좀 볼게요. 14번 문제. 14번 문제 같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기억 니은 기울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읽어봐야 돼. 먼저 기억부터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억에서 뭐라고 나왔냐? gx 더하기 g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gx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란 소리니까 이게 gx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함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gx를 보니까 지금 g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 기함수지. 그 다음에 곱하기 fx로 이루어져 있는데 fx 파트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함수. 그럼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되지? 아, 기함수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다음 미은에서 g'x는 g' 마이너스 x다. 그러면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gx가 기억에 의해서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g'x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g' 마이너스 x 되겠지. 그치? 뭐 사실 뭐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야. 미은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그시 문제일 건데 아마 이제 니네가 고민이 될 때 시험에서 지그시인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문제냐면은 롤의 정리에 대한 문제야. 롤의 정리. 롤의 정리가 뭐였더라? 어떤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0인 점, 함수값이 같은 점이 존재를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 나오는 거잖아.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보자고. 지금 기억 니은에서 줄기차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함수 특성이랑 이런 걸 조합을 해서 gx가 어떻게 생겼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gx는 기함수니까 일단 원점을 지날 것이고 원점을 지나고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루트랑 2루트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입을 해봤을 때 둘 다 함수값이 0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2루트랑 2루트에서 그럼 얘가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접선의 기울기 0 나오는 점이 적어도 두 개는 존재하겠지. 사실 이게 롤의 정리에 대한 기하학적인 이해야. 그럼 14번은 간단하게 5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게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 다음 문제를 볼게. 자, 이번에 주관식 5번 문제인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미분 가능한데 지금 절대값이 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X축이랑 만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지거든. 자, X축이랑 만난다는 건 있잖아. 어떤 점에서 뚫고 지나간다. 또는 어떤 점에서 이제 접하고 지나간다.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이쪽은 부호 변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부호 변동이 없는 걸 얘기를 해. 물론 여기서 조금 확장이 되자면 이런 상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절대값이랑 연계됐을 때 좀 강력한 성질을 가지지. 이것까지는 여기 학교 선생님께서는 뭐 물어보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가볍게 이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지금 fx를 봤을 때 이 밑줄치 부분 절대값 x-를 봤을 때 f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 만약에 fx가 1에서 x가 이렇게 만난다고 했을 때 부호 변동이 생기면 이 친구가 이제 절대값이 씌워지면서 여기서 꺾이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건데 이때 꺾일 때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x-1의 제곱이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지. 그럼 한번 그래프 모양을 떠올려 보는 거야.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한다면 fx의 형태가 1과 그러니까 뭐 fx라기보다는 절대값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뭐 gx라고 한번 볼까? 어떤 gx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는 거야. x-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절대값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나이스하게 생기려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아마 x-를 포함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녀석의 생김새가 뭐 한번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 3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볼까? 자,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다면 fx는 어떻게 생겼어? 한번 fx 생각을 해보자. fx는 요즘 앞부분에 절대값이 씌운 것밖에 없거든. 절대값이 씌워진 것밖에 없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x가 1보다 클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플러스, x가 1보다 작을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아니겠어?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돼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렇다고 하면 극소값이 마이너스 256이라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256이랄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한번 재밌게 짜보자. 우리가 이제 1대2라는 기술을 2대1 기술, 뭐 삼각 3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끌고 간다고 한다면은 여기가 2대1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볼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지 말고 3알파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아니다. 간격을 3알파로 잡는 게 낫겠지. 여기를 1 플러스 3알파라고 하거든. 그럼 이쪽이 1 플러스 2알파겠지. 2대1이니까. 그럼 식을 다 짤 거야 이제. 자, gx를 볼게. gx가 어떻게 되느냐? x-1의 제곱이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x-1 마이너스 3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1 플러스 2알파를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5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56 나와야 되겠네. 1 플러스 2알파 대입을 해주자. g 1 플러스 2알파는 어떻게 나오느냐? 2알파의 제곱이니까 4알파 제곱에다가 1 플러스 2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곱한 게 마이너스 256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알파 세제곱이 64가 나오면서 알파가 4라는 걸 알죠. 알파가 4기 때문에 뭐 그냥 식이 나오는 거죠. 예, 식이 나옵니다. 알파가 4기 때문에 x-1에 전개를 해줘야 되니까 알파 4라고 하면은 x-13이다. 이렇게 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지금 이쪽 부분에 전개식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13에서 결과적으로 a가 마이너스 14, b가 13이다. a가 14, 13이다. 그러면은 12a 플러스 b 계산해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140에다가 13 더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127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주관식 6번 문제를 알아볼 거야. 이게 아마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공부를 할 때 유형별로 좀 정리를 많이 하는 이유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여기서도 이제 함수의 대칭성이나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좀 쉽게 가보자고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fx를 봤을 때 얘가 지금 뭐 이런 일자형태 함수인데 생각을 해보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뭔가 2차 함수라는 건 알겠어. 근데 나를 봤을 때 물론 그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1부터 x가 2 사이라고 하면 gx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된다는 거냐면은 fx를 x축으로 1만큼 옮기고 y축으로 1만큼 옮긴 것이고 x가 2에서 3 사이라고 하면 gx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x축으로 2만큼 옮기고 y축으로 2만큼 옮긴 것인데 이거를 사실 그래 이제 많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 녀석을 가지고 바로 gx 형태를 구성을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제부터는 학습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의 영역인데 무슨 말이냐면 약점이 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게 이제 취약한 포인트인가. 그래서 취약한 포인트를 갖고 먼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걸 최대한 뽑아낸 다음에 어려운 걸 생각을 해보자고. 한번 볼 거야. 다에서 보면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울 것 같아.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3이다. 그랬잖아.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봅시다. 사실 그치 2x-3은 못 그릴 수가 없어. 그지? 여기 3이 있고 2x-3이라고 하면 3 넣었을 때 3이니까 y좌표가 3일 거고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래. 기울기 2짜리 직선이니까 뭐 이게 좀 가빠르게 이렇게 그려줄까? 이게 2x-3이다. 이제 y는 2x-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 라에서 봤을 때 모든 실수 x에서 마이너스 gx는 g 마이너스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거지. 원점 대칭.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알아낸 요 녀석을 바탕으로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3, 이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걸 알고 있고, 식은 뭐 있겠지, 여튼간.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 영역은 잘 지금 우리가 모르겠지만 이 바깥쪽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나는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뭘 구하는지를 보자. 지금 보면 실수 t에 대해서 y는 gx의 그래프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녀석이 함수 y는 x 플러스 t, y는 x 플러스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라고 하는데 자 연속성 문제에서 뭔가 함수가 개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뭘 해야 돼? 그려야지. 저 함수를 그려봐야 돼. h를 그려봐야 되는데 그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점차 증가시켜 가면서 이렇게 가면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t 값을 작을 때부터 점점 증가를 시켜가면서 ht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먼저 이제 t가 되게 작았어. 그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어? 아마 한 점에서 만나겠지.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2차 함수가 U자형도 2차 함수니까 뭐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고 어떻게 생겼든 간에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겠지. 그럼 h가 아마 이제 계속 한 개일 거야. 한 개 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는데 자 ht가 불연속인 t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 뭔가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일단 다 구하고 빠지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t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이 직선은 y는 x 마이너스 1일 건데 y는 x 마이너스 1이 어떻게 생겼냐? 45도짜리 직선이다.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잘 보이게 한번 그려볼게. 45도. 대충 2보다는 기울기가 작을 거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한 개에서 만나다가 이 y는 x-1일 때 뭔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화하는 거지. 개수가 변화한다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을 지금 해보면 자, 2차 함수를 평행 이동을 시켰다. 뭔가 만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라고 했을 때 어떤 2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럼 요 점에서 만난 다음에 이거보다 t값이 살짝 커졌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게 분명하겠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 함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자고. 자, 이 파란색 함수는 원래 있던 fx 함수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옮긴 거니까 자, 저때 이제 gx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2에서 3 사이에서 gx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fx-2 더하기 2니까 아마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ax-2의 제곱 더하기 bx-2 더하기 2.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 녀석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 일자리, 그러니까 y는 x-랑 접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2차 함수에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면 2랑 3 가운데, 그러니까 x가 2분의 5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g' 2분의 5가 1이겠구나. 그 또한 뭘 알 수 있냐면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그러니까 g 2분의 5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지? y는 x-2의 점이니까 2분의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서 a 값이랑 b 값을 알아낼 수 있지. 먼저 g 2분의 5부터 살펴보면
2분의 3은 2분의 5 대입했을 때 4분의 A에 2분의 5 대입되면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2. 그래서 4 곱해서 정리를 해보면 6은 A 더하기 2B 더하기 8이니까 A 더하기 2B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식이 될 거고 G'을 구해보면 G'X가 2A에 X-2 더하기 B니까 여기다 또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1인데 이게 2분의 5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니까 A 플러스 B다. 그럼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것과 연립을 해보면 B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A는 그러면 4가 되겠다. 그러면은 fx식이 나오는 거야. A가 4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fx는 4x제곱 마이너스 3x고 그러면 구하라는 F10은 어떻게 돼? 400에서 30 빼니까 정답은 370이 되겠다. 네, 잘 보셨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일단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진명여고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쪽에 포커스를 보고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이제 좀 그렇죠. 이제 괴악한 문제는 없어요. 부담 없이 풀 수 있을 문제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단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제 기준으로는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게 정답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법을 외우거나 하는 건 사실 진명여고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점수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변별력 문제를 풀려면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거. 특히 이제 수투에서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프에 대한 고찰이죠. 어떤 식으로 만날 것이냐,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본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던 시험지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금 중간고사들을 보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수학도서관 최희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